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청와대 사칭 사기 범죄인데요. 이 내용이 흥미로워서 먼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웬 청와대 사칭이에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라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사례가 이제 총 6가지인데요. 지난 2017년과 올해 1월 사이에 이 사기 등 전과 6범인 모 씨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실제로 돈을 보내서 수억 원을 뜯기는 피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바로 사칭했다고요? 그렇죠. 또 다른 사례는요? 임종석 비서실장을 사칭한 사례가 2건인데요. 2017년 12월에 사기 등 전과 6범인 또 다른 모 씨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라면서 이 당신의 이제 모친을 사면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돈을 뜯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이제 사람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라고 속이고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제 입건이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도와달라는 문자 이런 건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현실감 있게 하려면은 수석비서관이나 선임행정관을 사칭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이 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제 1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를 해서 자기가 이제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이다 이렇게 속이고 취업 알선과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30회에 걸쳐서 총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참 허무맹랑한 일들이 많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인사나 그 주변인들이 연루된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이 한병도 정무수석의 경우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모 씨가 자신을 한병도 정무수석의 어떤 보좌관으로 자칭을 하면서 재향군인의 소유 리조트를 매입할 권한을 이 한병도 수석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 수수료를 내야 될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한병도 수석의 고교 후배이고 또 선거운동을 지원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실제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연루된다면 그건 권력형 비리가 될 텐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위의 사례들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이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유사 사례에 관련된 사례를 접하게 되면 청와대 또는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까지 내렸다는 거는 한편에서 보면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기강 단속 메시지도 있는 거군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밝힌 사례들을 보면은 대개 지난해나 올해 초 정도에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일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물론 밝히지 않은 사례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좀 공직기강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지금 특별감찰관실이 2년째 개점 휴업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기회에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해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한국 GM은 먹튀일까인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시끄러웠던 이 한국 GM의 법인 분리 문제 함께 좀 알아보시죠. 네, 법인 분리는 뭐예요? 이게 이제 한국 GM이 지난 7월 달에 글로벌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한국 GM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새로운 법인으로 좀 일부가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는 신설법인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연구개발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생산 라인의 규모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신설법인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GM의 어떤 단계적 한국 철수 발판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예. 또 노조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협약이 신설법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지금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 불사 이런다면서요?
이 노조가 쟁의권 확보를 위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과 16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전체 조합원 중에 78.2%가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 한국GM은 노조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법인 분리를 강행을 했는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부각된 것은 산업은행이 법원에 한국GM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한국 내 생산활동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법인 분리에 대해서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봤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한국GM 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서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조가 합법적 파업에 곧바로 돌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조정 신청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요. 예. 또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을 해서 이 법인 분리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꼭 법인 분할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가 없다면서 좀 모호한 입장으로 후퇴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GM 측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이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나와서 법인 분할은 철수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신설법인의 노조 단체 협약은 승계되지 않지만 이 노동자들의 개별 근로 조건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신설법인 설립은 산은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 등은 이 최종 부사장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사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카어 카잼 사장이 이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또 상당한 지분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대주죠. 예. 그러면서 왜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뭐 국회는 여야가 산업은행이 뭐 GM의 대변이냐 이렇게 비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실 대처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일단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자체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던 4월 달에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비판을 좀 자초를 했습니다. 또 산업은행은 이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도요. 노조의 방해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노조에 대해서 좀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회사는 지금 법인 분리는 한국철수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산업은행은 자기들은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GM 정상화에 필요한 출자금 중에 뭐 8천억 중에 뭐 지금까지 절반이 집행된 상황인데 나머지 절반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산업은행이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한국GM이 한국에 남아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행복해지는 윈윈 게임이 되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지금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결국 피해는 노동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회 정무위 광경이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오늘은 아직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렵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사뵙기 세 번째 항목은요. 이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의혹인데요. 요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가 좀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의 금리 인하 짬짬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초에 박근혜 정부가 조선일보를 동원해서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 압박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의혹의 근거는요? 2015년 2월과 3월 달에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 내용인데요. 당시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이 금리 인하 관련 기획기사를 쓰기로 협의를 했고 자료도 넘겨줬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약속대로 조선일보가 도와줬다. 형님 조선일보가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기 때문에 하느니 0.5% 금리 내리도록 서별관 회의를 열어서 말씀을 해야 된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얘기 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 조선일보가 그 금리 인하 관련 기사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당시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비판 기사를 이제 쓰기도 해서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펴는 것처럼 한은도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된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이제 며칠 동안 이어지기도 했고요. 며칠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또 한은의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사설도 이 시기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됐나요? 2015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 0.5%포인트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는데요. 김경엽 의원은 당시에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때문에 이 구조개혁이 어려워지고 가계부채만 키워서 금융 불안정 문제를 심화시킬 거라고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는 총재가 지금까지 계속 하는 총재 아닌가요? 그렇죠.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는 당시에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것이지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한 현장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 그때는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확인된 건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문자 보냈는데 거기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뭐 얘기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일단 나왔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거로군요. 그 기자에게 자료를 넘겨줬다. 이런 내용도 다 이제 문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